다음으로 살펴볼 속성은 디스플레이 플렉스 속성입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플렉서블 레이아웃을 만들 때 이제 필수 테크닉이 되겠어요. 이게 웹 디자인 기능사에서는 D 유형과 E 유형 할 때 플렉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레이아웃을 배치할 겁니다. 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배치하면 모자른 공간을 다 채운다거나 또는 높이를 채운다거나 또는 양옆으로 또는 위아래로 레이아웃을 굉장히 다양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플롯 대비 굉장히 유연하고 아주 쉽게 요소들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는 19번 먼저 한번 볼게요. 자, 19번에 보면 페어런트 안에 div 3개가 있어요. 이렇게 3개의 요소가 있는데, 자, 지금은 블록 요소가 당연히 div가 블록 요소니까 화면처럼 세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얘한테 이걸 가로 배치하려면 페어런트 안에 div에 플롯을 걸고 플롯을 걸고 플롯을 적용을 하면 이 요소의 높이가 안 나올 거니까 여기에 빈 공간을 만들고 클리어를 하자라고 해서 번잡스럽게 레이아웃을 잡았었지만, 이제는 이 부모한테, 이젠 자신 요소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이 부모 요소한테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만 쓰기만 하면 그러면 배치가 돼요. 자, 그러면 페어런트에다가 가로 적용을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 이러면 가로 배치가 되고 있죠. 자, 가로 배치되면서 어떤 변화가 좀 생겼냐면, 앞서는 div가 한 블록을 다 써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이제 플렉스를 쓰자마자 안에 있는 컨텐츠의 너비만큼 자연스럽게 너비가 잡혀 있고 화면처럼요. 그리고 가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플롯과는 다르게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부모 요소의 높이가 안 잡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스타일을 확인을 해보면 엘리먼트에서 제가 지금 페어런트를 선택하고 있고요. 높이가 43픽셀로 안에 있는 컨텐츠 크기만큼 잘 잡혀 있습니다. 자, 플렉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부모한테 스타일을 적용하면 자식 요소가 가로 배치가 된다. 자, 이 플렉스를 이해할 때 여러분은 플롯 대비 새로운 속성, 플롯 대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즉, 주축과 교차축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그림을 보고 설명할게요. 자, 플렉스는 화면과 같이 요소들이 주축에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채워지는 거고요. 교차축을 봤을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채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왼쪽부터 위에서 채워진다 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플렉스의 다양한 속성을 이용해서 주축의 반대 방향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교차축의 반대 방향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주축의 시작점, 끝점, 교차축의 시작점, 끝점 이렇게 있으니까 교차축에서 주축에서 요소들을 좌우로, 가운데로, 앞쪽으로, 뒤쪽으로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고, 교차축에서도 시작점부터 채워지는 게 기본값인데 아래쪽으로 또는 위아래로 또는 가운데로 이런 다양한 레이아웃을 아주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디스플레이 플렉스 썼거든요. 플렉스를 쓰면 기본적으로 자식 요소들은 디스플레이 플렉스 아이템화해서 가로 배치하는 거 플러스, 또 어떤 얘기도 내포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누구한테 줬죠? 부모한테 줬어요.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면 부모 요소가 블록 요소로 잡혀요. 근데 자식 요소를 가로 배치하면서 부모조차도 인라인 플렉스 형식으로 해서 글씨 성격이 있게끔 두게 하고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예제로 가볼게요. 지금 제가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했어요. 플렉스 하면 페어런트가 블록 요소로 쓰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 부모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하면 이 페어런트가 블록 요소니까 이렇게 한 블록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블록 요소니까 이렇게 한 블록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소한테다가 만약에 inline fle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요소 자체, 페어런트 자체가 무슨 성격으로 바뀌냐면 inline flex, 즉 글씨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글씨와 글씨 사이에 이렇게 공백이 자연스럽게 있게끔 배치가 됐습니다. 부모한테 inline flex 하면 마치 우리가 이전에 디스플레이 속성 중에 inline 블록하고 똑같이 이 요소가 크기도 잡히면서 글씨 성격도 있어서, 만약에 바디에서 이 안에 글씨들은 가운데 있을래? 라고 해서 만약에 바디에서 텍스트 라인 센터를 한다라고 하면 이러면 저 요소들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인라인 성격이 있으니까요. 글씨 성격이 있으니까 얘 부모한테 가서 글씨들은 가운데 모여라고 하면 이 요소가 글씨 취급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인라인 플렉스도 특징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방향을 보도록 할게요. 플렉스의 디렉션을 보겠습니다. 예제는 20번입니다. 자, 20번 예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아직 플렉스 적용은 안 돼 있고 랩 안에 div 3개가 있습니다. div 3개는 화면에 확실하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강렬한 색깔로 배경과 글씨를 넣어놨습니다. 자, 이 상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는 이제 얘들이 가로 배치가 되게 플렉스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렉스 방향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일단 로우 방향 지정할 수 있고 컬럼 방향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림을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플렉스 디렉션 로우. 자, 이거는 우리가 설정을 하지 않았어도 이 값은 기본 값이에요. 즉 요소가 주축에서 앞서 축이 있었죠. 이 축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가 된다. 요거 기본 값이거든요. 안에 요소들이 가로 배치가 될 때 앞쪽부터 차곡차곡 배치가 된다. 기본 값입니다. 자, 그 기본 값을 바꿔보려고 해요. 반대로. 요렇게 배치가 되게요. 주축의 끝에서부터 배치가 되도록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얘 부모한테 가야죠. 랩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가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로 배치를 하고 여기에서 순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플렉스의 디렉션, 로우, 안 써도 기본값이라고 했고요. 리버스라고 해볼게요. 로의 리버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얘가 어디서부터? 오른쪽부터요. 이렇게 오른쪽부터 배치가 되고 있고 2번이 마찬가지 그 다음으로 3번이 그 다음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주축의 끝점부터 순서대로 1, 2, 3이 배치가 돼서 결국에는 역순으로 돼요. 그죠? 화면에 표시되는 게 3번부터 먼저 화면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축에서 요소들을 거꾸로 주축의 끝점부터 배치돼라고 하는 게 플렉스 디렉션 로우 리버스입니다. 자, 그러면 컬럼으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컬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컬럼으로 바꾸면 요소들이 위에서 아래로 배치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컬럼이라고 하면 앞서 우리가 주축의 방향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제가 주축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컬럼이라고 하면 이 요소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요. 이 컬럼이라고 하면 이 요소가 이렇게 돈 거예요. 자, 주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주축이 이제 세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축에서 쓸 수 있는 속성들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여기 방향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컬럼으로 바꾸면 이렇게 주축 전체의 개념이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후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컬럼으로 돌렸어요. 컬럼으로 돌린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또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컬럼에서 컬럼으로 바꾸고 리버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부터 여기 아래쪽부터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컬럼의 리버스에서 방향을 돌려봤어요. 자, 이제 뒤에 요소들을 배치할 때 경우에 따라선 지금처럼 주축의 방향을 row 또는 컬럼으로 바꿀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헷갈리지 말고 컬럼이 돌아갔을 때 justify content를 써야 될지 align item을 써야 될지 초반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뒤에 예시를 보고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flex wrap 속성을 볼게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식 요소들의 너비가 넘쳐도 절대로 아래로 내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예제 파일을 보시면 부모의 너비는 500입니다. 그리고 div의 너비는 30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div가 불록 요소니까 당연히 가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구분을 하려고 noRep이라는 클래스명을 하나 넣었거든요. 자, noRep이 있고 parent가 있어요. 일단 둘 다 똑같이 플렉스를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parent에다가 display flex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둘 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부모의 너비가 분명히 500분이 안 됐거든요.
500인데 자신 요소 3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었어요. 자신 요소 3개가 들어가려면 900이나 됐어야 되는데 지금 900이나 되는 게 부모 너비 500에 그냥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겨져서 들어와 있어요. 절대로 넘쳐도 아래로 내리지 않는 속성이 기본값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noreb에서 속성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녀석을 reb라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noreb에서 이게 기본값이지만 이 속성 flex reb의 속성을 reb으로 바꿔볼게요. reb은 이제 아래로 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아래로 싸서 밑으로 내려주고 있어요. 만약에 얘를 200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신 요소를 200이라고 바꾸면 200까지는 들어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걔만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parent에 가서는 flex 랩의 기본값이지만 랩에서 둘 다 쌓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no 랩에 가서는 다시 no 랩에서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300을 다시 한번 늘려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소들 페어런트에는 둘 다 저는 아래로 쌓으라고 한 거였는데 누구만 클래스명 noRam만 쌓지 말라고 바꿔봤어요. 자, 화면과 같이 얘는 넘쳐서 아래로 내려서 랩이라는 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noRap은 아래로 쌓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죠? 아래로 쌓지 말아라 라고 해서 부모의 너비에 맞춰서 자신 요소가 이렇게 가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플렉스의 디렉션과 그리고 아래로 쌓일지 말지 플렉스 랩 속성은 두 속성을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22번 플렉스 플로우를 볼게요. 자, 22번 플렉스 플로우에서 얘가 만약에 나눠 쓴다라고 하면 플렉스의 디렉션이 기본값이지만 써봤고요. 플렉스 랩에 쌓아라 라고 해보는데 거꾸로 쌓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랩 리버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바로 배치한다라고 하면 자, 로 방향이라고 해놓고 아래 넘치면 아래로 내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래로 툭툭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방향을 반대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반대로 했으니까 1번이 제일 아래,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속성을 하나에 쓴다라고 하면 두 개를 주석 처리하고 플렉스 플로우에서 로에 랩에 리버스 해서 똑같이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플렉스 레이아웃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축에서 요소들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방법을 볼게요. 자, justify content. 자, justify가 붙어 있으면 이름 중에 이 justify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주축에서 요소를 배치하는 거예요. 즉, 주축이 가로로 되어 있을 때 플렉스 디렉션을 바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가로로 되어 있는 요소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 속성입니다. 자, 일단은 요 요소의 부모 div의 부모의 부모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플렉스 디렉션 로우 그래서 주축에서 왼쪽부터 오른쪽 배치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justify content를 실행을 해볼게요. justify content 일단 기본값이 start 주축의 시작점부터 배치되는 거예요. 그걸 end라고 해볼게요. justify content flex end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점부터 배치돼요. 자, 요 속성은 여러분 누구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아까 row의 inverse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지금 요소를 보시면 이 세 개의 덩어리가 요 세 개의 덩어리가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주축의 끝점에. 자, 이거를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row reverse가 있었거든요. 플렉스 디렉션에 row reverse 하면 반대로 셀 배치해라고 있었어요. 주축의 끝점부터. 주축의 끝점부터 배치하는 녀석을 보면 박스 1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요소가 역순이 돼요. 이건 역순이 되는 거였고 이 요소 안에 페어런트 안에 요소가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그 세 개의 덩어리를 한꺼번에 주축의 끝점에 배치를 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플렉스 엔드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화면처럼. 그러면 1, 2, 3 이렇게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로의 리버스랑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배치를 해볼게요. 플렉스 스타트는 기본값이니까 안 써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앞쪽부터 배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센터 해볼게요. 가운데 있고 여기에서 자, 저 요소들의 사이사이에 간격을 주고 싶어요. 간격을 줄 때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이 div 요소에 전통적으로 예전에 많이 하던 방식대로 이 요소한테도 마진을 넣을 수 있어요. 상하, 좌우해서 이렇게 하면 간격을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요소마다 좌우에 10픽셀을 만든 거니까 여기는 20이 됐었겠네요. 자, 이건 이전 방식이고요. 이제 플렉스로 들어왔을 때는 간격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있냐면 갭입니다. 갭을 이용해서 똑같이 20픽셀 해볼게요. 똑같죠? 마진을 아까 좌우로 주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고 자, 여기에서 저는 이제 그냥 가운데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여기에서 저는 양쪽 끝에 붙이고 사이사이 공간을 동일하게 하고 싶거든요. 이것도 플렉스로 했을 때는 칼같이 우리가 너비는 몇이고 안에 요소는 너비고 간격은 몇이고 해서 칼같이 산수를 해서 오차 없이 만들어야지만 구현했었던 거를 이제는 저스파이 컨텐트 양쪽 끝에 붙이고 사이의 여백은 알아서 해 스페이스 비트윈 해볼게요. 스페이스 비트윈 하면 이렇게 양쪽 끝에 붙이고 이 공간은 알아서 배치가 됩니다. 굉장히 편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어라운드도 있어요. 스페이스 어라운드 그러면 주변의 공간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 요소의 왼쪽에 요것과 오른쪽에 요것이 똑같은 거고요. 얘도 왼쪽에 이만큼의 공간을 만들고 오른쪽에 이만큼의 공간을 만들고 자,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나는 여기 간격이 양쪽 끝이 완벽하게 즉 여기의 공간과 여기의 공간이 똑같으면 좋겠다. 똑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분리 라고 해서 이렇게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부모의 크기가 퍼센트로 바뀌어도 퍼센트로 바뀌어서 늘든 줄든 이 요소의 크기 우리가 지정한 거에서 양옆의 여백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500으로 바꿨고요. 자, 예제는 19번. 이번에는 교차 축에서 요소를 배치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축에서 배치하는 건 온라인으로 시작해요.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건 무조건 다 교차 축과 관련된 속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요소가 아래로 배치되게끔 일단 모양을 만든 다음에 위치를 하나하나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div, parent div의 너비는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height. 자, 부모한테 가서 일단 display flex 해볼게요. display flex. 이제 가로 배치가 됐죠. 이 가로 배치가 되어 있는 저 덩어리요. 이 세 개의 덩어리를 요 교차 축에서 어디에 배치할 거냐. 자, 기본적으로는 위에서부터예요. 요렇게. 자, 만약에 제가 하이트를 한번 안 줘 볼게요. 자신 요소에 하이트를 안 줬어요. 자, 그러면 기본값이 뭐냐면 스트레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 요소의 높이가 없고 부모의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부모의 높이가 이렇게 클 때는요. 자식 요소의 높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align items stretch예요.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래서 요소들의 높이가 안에 컨텐츠의 크기가 달라도 요소의 높이가 똑같이 나오게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그냥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높이를 한번 줘볼게요. 하이트 50이었죠? 이렇게 다시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0이 있으면 위쪽부터 채워지고 있는 거고 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align items center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개의 덩어리가 한꺼번에 이게 기존에 플롯 모델 했을 땐 이런 거 잡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플렉스 들어왔을 땐 굉장히 편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얘도 플렉스 엔드 하면 아래쪽에 붙겠죠?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붙을 거고요. 얘도 교차 축에서도 이제 어떤 걸 배치할 수가 있냐면 위아래 그리고 가운데 여백은 아래서 알아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온라인 아이템스에서는 이제 위에, 아래, 가운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치가 있었습니다. 자, 25번 온라인 컨텐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justify 컨텐트가 주축에서 요소를 배치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교차 축에서 요소를 배치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안에 있는 요소의 너비가 100%예요.
그리고 패딩이 있어서 크기가 조금 커졌네요. 그래서 부모보다 기본적으로 넓어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저 삐져나오는 게 싫으면 여기에서 뭐를 쓰면 되겠습니까? 박스 사이징을 쓰면 되겠죠. 박스 사이징을 이렇게 써서 내가 준 너비는 고도까지야 라고 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쓰면 자신 요소 넘치는 거를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죠. 디스플레이 플렉스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분명히 넘치고 있었는데 디플렉스 해주면 안 넘치죠. 그리고 가로 배치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이 요소를 교차 축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저스티파이 컨텐트에서 앞뒤로 붙이고 사이 여백은 알아서 해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요소도 이제 위아래 요소에서 배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얘가 아래로 배치되어 있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자, 지금 저는 얼라인 컨텐트 속성을 이용해서 요소들을 이렇게 위에, 아래에, 가운데 또는 위아래 붙이고 사이 여백을 알아서 해. 주변의 공간을 똑같이 해. 또는 스트레치 늘려서 딱 맞춰줘. 뭐 이런 거 지금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모양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예제는 가로 배치돼 있죠. 이렇게 가로 배치가 되어 있는 이유는 안에 자신 요소가 너비가 분명히 넘치고 있는데도 아래로 안 내려준다라고 했어요. 플렉스의 기본 속성이 아래로 내리는 이 기본 속성이 노랩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랩으로 해서 아래로 쌓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요소들을 하나하나 한번 배치를 해볼까 해요. 위아래 붙이고 사이의 여백을 알아서 할래? 라고 한번 해볼게요. align content space between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 붙이고 사이 여백은 알아서. 그래서 지금 저스티파이 컨텐트의 세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스티파이 컨텐트가 주축에서 요소들을 다양하게 배치했던 거라고 한다면 align 컨텐트는 교차 축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around 또는 통째로 센터,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을 거고요. 이것도 기존의 플롯 모델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포지션으로 잡기에도 꽤 애매해요. 요소의 높이가 바뀌는 걸 감안하려면 더욱더 어렵지만 플렉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플렉스가 가장 이제 독특한 점은 HTML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화면에 표시되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반응형을 구현할 때 굉장히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ML 요소를 변경하지 않고 오더, 순서,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 밑에 있던 녀석인데 반응형에서는 맨 위에 나오게 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전에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포지션으로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배치를 할 수 있겠지만 플렉스를 썼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오더를 변경해서 아래에 있었던 녀석을 위쪽으로 배치하는 게 쉽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26번 보고 있고 요소들은 1, 2, 3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을 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했고요. 그러면 가로 배치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순서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지금 nstchild로 해서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페어런트 안에 div 중에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해보겠습니다. nstchild 1번 첫째, 오더 이 요소가 두 번째 나타나 라고 해보고요. 둘째, 셋째도 만들어 볼게요. 둘째, 셋째, 네가 3번, 네가 1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세 번째가 첫 번째 나오라고 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앞쪽으로 오는 거예요. 숫자가 크면 뒤로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배치할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요 두 번째가 가장 먼저 나오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얘를 주석 처리하고 얘도 주석 처리하고 얘가 다른 요소들보다 숫자가 작으면 돼요. 다른 요소 지정하지 않은 값들은 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 해서 얘가 숫자가 제일 작게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두 번이 제일 첫 번째로 오고 나머지들이 배치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숫자가 작으면 앞쪽으로 배치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렉스 속성 중 마지막으로 플렉스 요소의 크기를 지정하는 속성들 3가지 정도를 보겠습니다. 예제는 27번 보고 있어요. 자, 플렉스 grow, shrink, basis 그리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grow는요. 요소의 크기를 얼만큼 늘릴지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에다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grow 이렇게 있어요. 여기입니다. 이 요소의 grow 속성을 이용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플렉스는 다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요소를 선택해서 그 요소의 크기를 늘려보는 속성을 넣어 볼게요. 자, 지금 안에 각각의 DIV들은 다 200의 픽셀, 200 픽셀 너비가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검사 좀 해볼게요. 페런트 안에 DIV는 다 100, 100,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요소의 크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만 늘려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grow, 페런트 안에 grow라고 선택을 해볼게요. 클래스명 페런트 안에 grow, 플렉스 grow 속성을 일단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1이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배치를 한 거냐면 모자른 속성이 있죠. 이게 아까 이만큼이 모자랐었거든요. 이 요소를 늘려서 여기 공간을 채우는 속성을 의미하거든요. 자, 앞서 여기 빈 공간이 몇이 있었냐면 지금 이게 100, 100, 100이었고 400이었으니까 여기 빈 공간이 100 픽셀이 있었거든요. 그 100 픽셀을 다 채울 거냐? 1이 100%예요. 1이 100%. 자, 그러면 요거에 만약에 반만 채워라고 한다면 그러면 0.5를 넣으면 되겠네요. 0.5.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다 채우려면 원래 100 픽셀을 늘려야 되는 거였지만 반만 늘려서 50 픽셀을 늘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되겠고요. 0.8 정도 하면 80%를 채워주겠죠. 모자른 공간을 채우는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grow, 늘려서 채우는 속성이에요. 여기에서 모자른 공간을 늘려서 채우는 속성 1이라고 했습니다. 전화하고 보면은 검사를 해볼게요. 검사해서 세 번째를 보면 지금 보시면 원래는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을 늘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shrink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rink는 넘치는 요소를 얼만큼 줄일 거냐라는 뜻이에요. 넘치는 요소를 얼만큼 줄일래? 자, 플렉스 shrink라는 부분을 볼게요. shrink라는 클래스명이 있고요. shrink 안에 div들은 제가 너비를 키워놨어요. 보시면 shrink 안에 너비는 다 200, 200, 2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수를 잠깐 해보면 부모는 400분이 안 되거든요. 400분이 안 되는데 200짜리 3개가 구겨서 들어와 있으니까 얘들이 지금 다 축소가 된 거죠. 검사를 해볼게요. 검사를 해보면 슈링크 안에 div 보고 있습니다. div 보면 얘도 원래는 200인데 이 안에 다 들어오려고 이만큼이나 줄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도 보면 얘도 원래는 200이었는데 이만큼이나 줄였어. 마찬가지 얘도 원래 200인데 이만큼이나 줄여서 여기에 들어온 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렉스 슈링크를 안 써도 기본값이 1이에요. 1. 그래서 지금 보시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자, 플렉스 슈링크란 클래스명 안에 div 요소를 선택하고 넘치는 요소를 줄이는 속성, 그 속성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링크의 div의 마지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div의 막내라고 해서 막내 요소만 선택을 해서 원래 기본값이 플렉스 슈링크 이 기본값이 1이거든요. 안 써도 100% 줄여가지고 딱 맞춰라는 속성이에요. 과하게 2배를 줄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요소만 2배나 줄인 거거든요. 마지막 요소만 2배로 줄여서 이 원래 200이었는데 2배 줄였으니까 100이 된 거죠. 그럼 나머지 애들은 조금만 줄여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도 크기가 늘어났어요. 얘가 줄어드니까.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넘치는 요소의 크기를 얼만큼 줄일 거니
그게 shrink, 축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렉스, 베이시스 볼게요. 베이시스는 여기에 세 번째에 있어요. 자, 세 번째, 이 베이시스에는 너비를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안 지정하면, 너비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컨텐츠의 크기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페어런트 안에 베이시스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명 페어런트 안에 베이시스예요. 베이시스라고 선택을 하고 플렉스의 베이시스를 180 픽셀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만 크기를 별도로 지정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요소들 위에서 페어런트 안에 div들은 다 100픽셀이라고 했었거든요. 얘들은 100픽셀, 100픽셀, 100픽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얘 너비를 직접 줬습니다. 그러면 180 픽셀 크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밑에 이제 al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볼게요. 저는 얘가 이제 1대 1대 1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all 안에 있는 div에다가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클래스명 all 안에 div에 니들은 flex 한꺼번에 쓰고 있어요. 맨 앞에 쓰는 게 얼마큼 늘릴 거니 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얼마큼 줄일 거니 1. 그러니까 모자르면 늘려서 100%를 늘려서 맞추라는 거고 넘치면 줄여서 딱 맞춰서 요소 안에 다 들어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맨 끝에 0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안에 있는 컨텐츠 크기만큼 자동으로 나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11 해서 이렇게 해서 1대 1대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얘를 하나하나 분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주석 처리하고 all 안에 div의 첫째라고 해볼게요. first child, nth child 뭐 1번이라고 해도 되고요. 얘를 똑같이 flex 111이라고 해볼게요. 모자르면 늘려라, 넘치면 줄여라, 기본 크기는 안에 있는 컨텐츠의 크기만큼이다 라고 했습니다. nth child 2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1대 1대 1이에요. 근데 제가 얘한테 가서 너는 모자르면 늘리는 속성도 2, 넘치면 줄이는 속성도 2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운데 게 이렇게 다른 요소 대비 2배의 너비를 가지게 됩니다. 1대 2대 1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안 써도 기본값일 것들 이것도 빼볼게요. 늘리는 속성만 해보면 똑같단 말이죠. 안 써도 기본적인 것들 얘들 다 기본값이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 있는 거 다 기본값이에요. 제가 지금 박스 치는 거는 안 써도 기본값입니다. 자, 기본값들 빼고 이렇게 써보면 1대 2대 1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레이아웃을 만드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그럼 좀 더 나가서 1대 1대 1이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걔만 늘어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ll div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호버 했을 때 이 요소의 flex 2라고 해볼게요. 자, 마우스 올리면 걔만 이렇게 2배로 늘어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2배로 늘어나는 과정이 그 전환 과정이 보이도록 목까지 넣어 놓으면 트랜지션까지 넣어 놓으면 div 요소의 플렉스가 바뀌는 그 과정을 보여줄래? 라고 해서 트랜지션을 0.5초 정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부드럽게 그 요소만 늘어나는 이런 걸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